제가 민수다 시청에 근무할 때 한 여자 동료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아이 셋을 차례로나 키운 다음 부모 시간 총 9년을 다 사용하고 복귀했어요. 두 번째로는 일과 육아의 병립을 위한 시간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모 시간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보다 아이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부모 시간이라고 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모든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한 명당 3년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고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3번에 나누어 휴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휴직을 허락해야 하고 이 기간에 해고를 하면 안 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부모 시간은 두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할 경우 부모는 시간제로 근무할 수도 있는데 부부가 동시에 시간제로 근무할 경우는 주당 총 64시간, 그러니까 각각 3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독일은 부부가 14개월 부모 시간을 사용할 경우 이 중 2개월은 남성의 몫으로 의무화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독일의 평균 남성 휴직 기간은 약 8.7주에 달했습니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보다 둘째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민수다 시청에 근무할 때 한 여자 동료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아이 셋을 차례로나 키운 다음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당 3년씩 부모 시간 총 9년을 다 사용하고 복귀했어요. 그 여자 동료가 10년 만에 다시 근무하게 되어 재교육을 받는 중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관청이나 회사가 그동안 변한 작업장의 시스템을 새로 익힐 수 있도록 장기 휴직자들만 따로 모아 재교육을 시킵니다. 독일에서는 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면 보통 1년 내지 1년 반 휴직을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근로자의 출산 휴가를 시점으로 대리 근무자를 1년 이상 기간으로 공고하여 뽑는데요. 이런 공고는 구인 광고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나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임시직이 영구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고용주는 계속 고용해야 되는 위험성 없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타진할 수 있고 근로자가 마음에 들면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고용하기도 하지요.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회사나 작업장의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회사에서 일자리가 생겨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1년간의 근무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쉽게 다른 회사에서 직장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점을 착안하여 모든 고용주들이 여성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해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의 문제를 살피고 돕는 정책을 펼쳐야 하겠지요. 임신과 출산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하니까요. 특히나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들과 똑같이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교육 환경을 뚫고 고등교육을 받아 전문직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게 얻은 직장을 출산 때문에 그만두어야 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된다면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고생을 하며 교육을 받았는데 포기해야 되는 기회 비용이 너무 큰 것이지요. 그러면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위해 자기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삶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없겠지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한 젊은 여성 동료가 입사하여 다년간 근무하다가 계약직에서 영구직으로 바뀌게 되면 축하해 주면서 의뢰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 아이 낳아도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도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직장이 있기 때문이죠. 영구직 직원은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공적연금에서는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양육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됩니다. 즉 독일에서 자녀를 양육한 부모로서 자녀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는 3년의 양육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자녀가 그 이전에 출생한 경우는 1년을 인정받습니다. 양육기간은 신청에 의해서 산입되므로 부모는 신청 전에 누구에게 산입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번갈아 가면서 양육했을 경우 양육기간은 부모 중 자녀를 주로 양육한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산입됩니다. 만일 부모가 산입 대상자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기간은 어머니의 가입기간으로 자동 산입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모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 시간과 함께 독일에서 제일 효과적이고 또 사랑받는 저출산 해법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부모 수당은 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에 일을 줄이거나 전혀 하지 않는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 수당은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제공되지요. 부모 수당을 받는 시간은 최장 14개월이고 조산아나 장애아와 같은 아이가 태어나면 최대 4개월이 더 연장됩니다. 부모 수당을 받으면서 주당 최대 3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요. 부모 수당을 받기 위해 학업이나 직업 교육을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 수당은 혼자 또는 아이의 다른 쪽 아빠나 엄마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수당은 최대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기본 부모 수당, 기본 부모 수당 플러스 파트너십 보너스 등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 부모 수당은 부모 시간,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데요. 단 3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수당의 10%를 더 받습니다. 쌍둥이나 다태아의 경우는 두 번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각각 300유로가 더 추가 지급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부모 수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생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기본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부모 수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4개월의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수당 수령 개월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 부모 수당은 부모가 동시에 함께 차례로 혹은 번갈아 가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인 경우 추가로 2개월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부모 수당은 자녀 출생 전의 소득에 따라 월 300에서 1800유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순소득의 65%이지요. 소득이 낮은 부모는 순소득의 최대 10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처럼 출산 전에 소득이 없었다면 최소 금액인 월 300유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어린 자녀나 쌍둥이가 있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모 수당 플러스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파트타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본 부모 수당 급여의 2분의 1 수준이 지급되고 급여 기간은 2배로 연장되기 때문에 최대 28개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출산 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수당 플러스는 기본 부모수당의 절반 금액이 나옵니다. 출산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 부모수당 플러스가 특히 유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 부모수당과 같거나 거의 같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더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부모수당을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부모수당과 부모수당 플러스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보너스는 부모 두 사람의 육아와 경제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서로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부모는 파트너로서 파트너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모두 파트타임으로 주당 24시간에서 32시간 근무하면서 함께 자녀 양육을 하고 있을 경우
부모수당 플러스의 수급 기간을 4개월까지 더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파트너십 보너스는 부모의 필요에 따라 아주 유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3개월 또는 4개월 동안 받을 수가 있지요. 언제든지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 부모수당과 부모수당 플러스를 받기 전이나 그 사이에 또는 받고 난 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후 첫 4개월에는 어머니가 기본 부모수당을 받고 5개월과 6개월에는 아버지가 기본 부모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7개월에서 14개월에는 부모 모두 부모수당 플러스를 받고 15개월에서 18개월에는 두 부모 모두 주당 24시간에서 32시간 근무하면서 파트너십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헤어져 자녀를 교대로 양육해도 똑같이 적용되며 한부모 가정은 전체 기간을 혼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의 재원은 연방정부의 재정, 즉 조세에서 조달이 되고 근로자, 전업주부, 자영업자, 실업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 대상자는 부 또는 모의 법률혼 및 사실혼 배우자, 입양 부모로 양육권을 가진 모든 부모를 포함합니다. 이혼 및 편부모 가정도 역시 신청이 가능하고요. 2022년 독일에서는 185만 명이 부모수당을 받았고 부모수당 플러스와 함께 사용한 기간이 18개월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탄력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많은 관청이나 직장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핵심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종일제가 하루에 8시간 근무로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일을 하는데요. 만일에 핵심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5시까지라면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15시부터 20시 사이에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정에 따라 하루에 6시간만 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날에는 하루 10시간까지도 근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때의 홈오피스의 경험을 토대로 출퇴근과 교대 근무가 꼭 필요치 않는 기관과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정규 근무의 일환으로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지인이 일하는 연방이민청도 주 5일 근무제인데 2, 3일은 홈오피스로 작동이 됩니다. 한 달 평균 50%의 근무 시간이 재택근무로 대체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훨씬 쉽게 부부가 서로 시간을 조정해서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문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이가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연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환경에 대한 변화가 확연시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기업 문화는 고용주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기업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조치를 점점 더 확장해 왔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독일 정부 역시 경제협회나 고용주 협회들과 함께 기업을 설득하고 도와 가족 친화 문화를 꾸준히 확대해 나갑니다. 직장 내 아이돌봄 마련, 육아를 한 아빠를 위한 지원, 가족 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부는 성공 요인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가족 친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8,2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인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와 개별 기업 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행사를 통해 기업을 뒷바라지합니다. 그리고 일, 가정, 양립 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한 기업들을 선정해 시상을 하기도 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기업이나 대학 내 보육 프로그램도 후원하고 일과 가정, 그리고 가정과 학업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정부와 고용주 노력 외에도 독일의 직장 문화는 일과 육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정규직이라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꿀 수 있도록 우선적인 배려를 받지요. 아이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반나절만, 그러니까 하루 4시간만 일하든지 일주일에 3, 4일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또 보육기관에 사정이 생겨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했던 베를린 주정부에서는 한 층마다 애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아이들 장난감도 있고 아이들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온 동료는 그 방 사무실로 옮겨가서 근무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눈치를 주지 않고 반대로 아이와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은 또 통상 6주간, 그러니까 30일이지요. 그 6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아이가 있는 부모는 아이를 방학에 맞추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동료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줍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도 서로 함께 편의를 봐줍니다. 저도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는 동료 교수와 함께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강의 시간을 계획할 때 저녁 8시까지 해야 되는 시간은 주로 제가 맡고 그 동료는 오후 4시에 끝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양보해 주었는데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아이는 아이의 부모가 낳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업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인식이 직장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